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레이와 함께하는 홈 어시스턴트로 스마트홈 만들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3D 플로어 플랜을 홈 어시스턴트에 적용하는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어시스턴트를 열어주세요. 파일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파일을 올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진행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파일 에디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사이드 패널에 파일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상단에 브라우저 파일 시스템을 들어가신 다음 www 폴더를 찾아야 하는데, 이걸 사용을 한 적이 있다면 아마 있으실 거지만 사용을 한 적이 없다면 폴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두 번째 아이콘 뉴 폴더를 클릭하셔서 폴더 이름은 www OK를 하시고 폴더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바로 올려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폴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플로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파일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파일 선택해서 파일 하나 클릭하고 파일명을 복사를 해주세요. 메모장 하나 열어서 파일명 하나 붙여넣기 하시고 업로드 하시고, 이 작업을 파일 개수만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을 이쪽에 따로 복사해 두는 이유는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편하게 하려고 복사를 해 두는 겁니다. 물론 복사를 할 때 방금처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오타가 나면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잘 체크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전부 올렸으면 파일명과 복사해둔 파일명이 다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파일 에디터는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때 www라는 폴더를 처음 만드셨다면 이 폴더 자체가 지금 홈 어시스턴트에 인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홈 어시스턴트를 한번 재부팅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재부팅을 안 하고 진행할 경우엔 폴더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부에 있는 파일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진행할 때 뭔가 막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폴더 만들고 파일 업로드 하시면 재부팅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에디터 업로드가 완료되고 재부팅까지 다 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진행할 건 사용할 엔티티를 확인하는 겁니다. 개발자 도구 항목에 가셔서 이 파일들이 해당하는 스위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스위치의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방을 안 만들어 놨네요. 그냥 전에 현관용으로 만든 스위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남죠. 플로어 다크. 이거는 베이스로 쓰는 파일이기 때문에 따로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구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명과 사용할 스위치의 엔티티를 다 매칭시켰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기로 이동하셔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클릭하시고 대시보드 편집하기에 들어가 주세요. 카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카드를 추가하는데 카드 종류는 그림 복합 요소입니다. 픽처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약간만 줄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됐네요. 먼저 여기 맨 아래 이미지 부분이 있는데 이 이미지 부분에 베이스로 쓸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경로를 빼먹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사용하는 경로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홈 어시스턴트의 설정 파일이 있는 config 폴더에 www를 만들고 플로어라고 만들었죠. 이걸 홈 어시스턴트에선 어떻게 인식하느냐, 로컬에 플로어라고 인식을 합니다. 즉 config의 www라는 게 로컬이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이미지나 아이콘 등을 생성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일 텐데 www는 로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넣었던 건 /local /floor에 floor_dark.png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까 불이 꺼져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 엘리멘트 부분이 여기에 표시될 각종 요소들인데요. 베이스로 깔리는 이미지가 맨 아래에 있으면 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맨 위로 올려줄게요. 저는 에디트하는 것들을 아래쪽에 두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할 걸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디셔널이라는 엘리먼트 타입을 사용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상태에 따라서 그 아래 엘리먼트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상태와 표시할 이미지만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좀 구문이 길어지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타입은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하고 엔티티는 스위치 닷 발코니로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사용할 건 스테이트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문을 추가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건 바로 위에 있는 요 다른 아이들과 들여쓰기 레벨을 똑같이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한 칸 앞으로 가 있거나 한 칸 뒤로 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똑같은 레벨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스테이트 이미지를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는 한 칸 더 들여써 주셔야 됩니다. 한 칸이라는 건 스페이스 2번이에요. 자, 스테이트 이미지는 ON일 때 어떤 이미지를 표시할까요? OFF일 때 어떤 이미지를 표시할까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ON 땡땡 한 칸 띄고 이미지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ON일 때는 발코니 one.png. 아까까지 발코니였는데 이게 브라우저 캐시 쪽이 이상이 있는지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전체를 다 바꿔서 이름 뒤에 1을 다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오프일 때 이미지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원래 오프일 때는 그냥 투명한 이미지를 표시하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이미지, 이 배경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는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나중에 블렌드 옵션 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실 거라면 이미지를 직접 만드셔도 되고 투명한 걸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고요. 제가 하는 강좌에서는 최대한 쉽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아래쪽에 스타일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일 부분은 탑에 32%, 레프트에 4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상단에서 32% 지점, 상단이 0%고요. 맨 아래가 100%입니다. 중간이 50%니까 중간보다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 위치가 되겠죠. 여기가 이미지의 중심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중간보다 약간 왼쪽, 여기가 이미지의 중심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은 중간에서 좌측 상단이 이미지의 중심이 되겠죠. 이미지의 중심점을 50%, 50% 해가지고 정중앙을 맞출 거고요. 베이스 이미지가 아니라 포함되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 크기가 약간 작게 나옵니다. width 100%에서 이미지를 넓게 딱 맞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발코니라는 정보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발코니라는 이미지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원하는 대로 동작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로 올렸을 때 동작이 되지 않는 거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스타일 부분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포인터 대시 이벤트 땡땡 넌 이렇게 해주시면 마우스로 올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티티를 바꾸겠습니다. 스위치 배드로 갈 거고요. ON일 때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드 이미지가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배드가 표시가 되지만 배드를 꺼도 발코니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코니 이미지가 위에 있고 배드가 아래에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처음에 깔리는 이미지, 그 위에 깔리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가 꺼져 있을 때 요 전체가 꺼져 있는 이미지 이게 제일 위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발코니가 켜져 있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이미지를 빛이 비치는 부분만 요만큼만 따서 나머지를 알파 채널로 만들고 PNG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씩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픽처 엘리먼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까지 다뤄야 되고 조금 애매한 곳, 이렇게 구획이 딱 나눠져 있는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거실 플러스 식탁 플러스 주방 이런 식이면은 빛이 섞이거든요. 이렇게 섞이는 곳들은 그런 식으로 투명화 시켜가지고 나눠주려면 그냥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안 돼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예쁘게 따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길어지고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스타일의 블렌드 옵션인데요. 옵션 이름은 믹스 대시 블렌드 대시 모드 땡땡.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건 lighten lighten. 자, 이게 무엇인가? 포토샵이나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컴포짓 모드를 알고 계실 겁니다. 레이어끼리 섞일 때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보통 노멀로 되어 있지만 밝은 곳들만 표시하고 싶을 땐 라이튼으로 표시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블렌드 모드를 라이튼으로 바꿔줄 경우 어두운 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고 정확히는 어두운 부분은 변화가 없고 모든 이미지 중에 가장 밝은 부분만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베드를 끄면 발코니만 켜져 있고 발코니를 끄면 전부 꺼져 있죠. 베드를 켜면 당연히 베드만 켜져 있을 거고요. 발코니가 켜져 있을 때 사실 베드 이미지가 여기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밝은 부분이 안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경 이미지와 똑같은 부분을 베드 오프일 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밝은 발코니 켜짐 이미지가 표시가 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믹스 블렌드 모드까지 해주시고요. 오파시티 같은 경우는 100%로 저는 보통 놓는 편인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은 오파시티 투명도 옵션을 한 90% 정도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개수만큼 늘려주겠습니다. 몇 개 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엔티티 이름 바꾸고 이미지 이름 바꾸고 이 작업만 반복해 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부 꺼져 있을 때 이미지와 하나씩 켰을 때 해당 이미지의 밝은 부분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의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이 테이블 불빛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차라리 불빛을 흰색으로 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픽처 엘리먼트를 화면에 표시하는 불빛에 따라서 원하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부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여 동작을 시킬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